역사는 서로 다른 사상과 아이디어들의 대립과 경쟁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어떤 사상도 완전할 수 없고 삶의 조건과 환경도 계속 바뀐다. 어느 한 시기를 지배하던 사상도 시대가 바뀌면 새로운 사상의 도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시대 교체는 언제나 사상과 이념의 교체를 동반한다. 정치 철학과 국가 이론도 예외는 아니다. 전제군 주제의 기반이든 국가주의 국가론이 입헌군 주제나 공화제를 주장하는 자유주의자들에게 도전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인간은 자유롭게 살고 싶은 욕망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 사상적 도전이 현실에서 승리하는데 대표적으로 기여한 세 사람의 철학자가 있다. 로크, 스미스, 존 스튜어트 밀이 그들이다. 이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국가는 선을 행하려 하기보다 악을 저지르지 않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자유주의 국가론의 핵심이다. 이 이론은 오늘날 대부분의 문명국가를 지배하는 사상이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의 대부분도 여기에 따라 만들어졌다. 자유주의 국가론에서 국가는 개인을 위해 복무한다. 로크는 홉스의 사회계약론을 받아들였지만 전제군 주제를 반대했다. 로크는 사회계약에 따른 권력을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사회 다수파에게 주는 것으로 해석했다. 최고 권력인 입법부는 명령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 통치하고 판결해야 한다. 국가의 권력은 국민의 평화와 안전, 공공의 복지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되지 않도록 제한되어야 한다. 주권재민과 법치주의, 이것 없는 국가 권력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일부 권력자들의 심각한 오용으로 대한민국에서는 법치주의라는 말이 큰 오해를 받고 있다. 법치주의는 그들이 말하듯 법률과 형벌로 국민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다. 법치주의는 권력자가 자의적으로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만든 원칙이다. 법치주의의 한계를 넘어선 권력은 정당성을 상실한다. 정당성이 없는 국가 권력에는 복종할 의무가 없다. 로크의 사상은 영국과 유럽을 넘어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에게도 철학적 기초를 제공했다. 대한민국 헌법에도 로크가 시민정부론에서 펼친 논리가 그대로 들어있다.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애덤 스미스는 국가를 한 걸음 더 물러서게 했다. 경제사상의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책 국부론은 국부의 성질과 원인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단번에 바꾸어 놓았다. 스미스 이론을 요약해보자. 나라의 부는 국민의 부를 의미한다. 국민이 생산하고 소비하는 생필품이 많고 훌륭해야 부유한 국가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가 생산에 필요한 토지와 자본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게 하려면 시민 개개인이 스스로 알아서 계약하고 거래하고 교환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최선이다. 나라를 부유하게 하려면 개인의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의 간섭과 규제를 철폐하라는 것이다. 스미스는 국가의 의무를 세 가지로 한정했다. 첫째, 외침을 막기 위해 군사력을 보유한다. 둘째, 사법제도를 엄정하게 세워야 한다. 셋째, 공공사업과 공공기구를 건설하고 유지해야 한다. 여기서 핵심은 세 번째다. 시장에서 공공재의 공급자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혜택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가 어려워 수익을 낼 수 없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등대, 도로, 자연보호 같은 것이다. 그는 이러한 공공복지는 국가가 해야 한다고 했다. 사실 스미스가 주장한 국가의 의무 세 가지는 모두 세 번째 공공재에 수렴한다. 치안이나 국방도 대상은 모든 국민이지만 사용료 징수가 어려운 공공재이기 때문이다. 스미스는 자유방임주의 경제이론을 창안하여 자본가의 계급적 이익만을 옹호한 사람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그의 책 곳곳에는 집단적 궁핍에 처한 노동자들에 대한 연민, 분업의 발전이 그들을 빈곤에서 건져낼 거라는 희망을 피력하고 있다. 각자의 이기적 욕망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국부정진이라는 공동선으로 연결된다는 그의 이론은 200년 가까이 경제학과 사회과학 세계를 이끌었다. 그러나 그의 보이지 않는 손이 항상 작동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 1930년 세계 대공황으로 입증되었다. 이론적으로는 1950년 22살의 수학 천재 내시가 그의 박사 논문에서 수학적으로 증명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그의 이데올로기는 여전히 강력한 힘을 떨치고 있다. 보수 정치인이나 경제학자, 기업연구소 박사들은 여전히 스미스를 추종하고 있으며 진보 지식인과 정치인들도 그의 이론인 공공재를 적극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미스의 이론은 물리학으로 비유하자면 정력학이라 볼 수 있다. 현실에서 벌어지는 국가 권력의 탄생과 소멸, 혁명과 반혁명을 설명하려면 동역학이 필요하다. 이에 응답한 사람이 바로 장 자크 루소다. 루소는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빼앗는 경우 사회계약은 파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동체 구성원이 인간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유를 지켜야 하며 자유로운 개인 없이는 국가 주권도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루소는 국가와 정부를 매우 엄격하게 분리했다. 정부를 국가와 주권자를 연결하는 법률 집행과 자유보호의 책임을 진 중개단체라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국가 행위는 모두 정부의 행위이며 정부가 있어야 국가의 의지가 효력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도 국가와 정부를 구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같은 국가라도 정부가 바뀌면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와 정부가 다르다는 생각은 오늘날 상식이다. 그러나 대부분이 군주제였던 루소의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다. 당시의 현실로 보면 루소의 견해는 매우 독창적이고 심오하다. 그는 정부가 법치주의에서 이탈하는 경우 국민 저항권 또는 불복종 투쟁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우리의 4.19 혁명, 5.18 광주항쟁, 6월 민주항쟁, 2016년의 촛불 시위, 2024년 12.372 쿠데타의 응원봉 시위는 모두 법 위에 군림하는 정부에 대한 정당한 자유권 행사인 것이다. 루소는 모든 사회학과 갈등의 근원은 경제적 불평등에 있으며 이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주의 국가론의 철학적 토대를 완성한 사람은 존 스튜어드 밀이다. 그는 자유론에서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약할 때는 정당한 권력과 법률이라 하더라도 그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즉 다른 사람의 자유 침해를 막는 범위 내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밀은 자유의 기본 영역을 셋으로 나누었다. 내면적 의식과 자신의 욕망 추구, 모임의 결성 등이다. 어떤 정부 아래서든 이런 세 가지 자유를 절대적으로 누릴 수 있어야 완벽하게 자유로운 사회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을 보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 조항의 제한하는 경우에도로 시작되는 후반부의 지적 소유권은 밀에게 있다. 밀은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인간의 정신적 복리를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특별히 강조했다. 어떤 의견이든 침묵을 강요하면 인간과 사회를 해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릇된 사상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를 절대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 그는 노동자와 농민의 혹독한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주의 이론도 연구했다. 또한 개인의 자유와 인간의 보편적 존엄성을 강조하면서 사회 진출과 정치적 권리에 있어 기회는 여성도 남성과 동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주의 국가론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작은 정부를 좋아한다. 이들 중에 악을 저지르는 국가에 대처하는 특별한 방식을 보여준 사람은 미국의 헨리 데이비드 소로이다. 그는 미국의 멕시코 침략과 노예제도에 반대하는 의사표시로 세금 납부를 거부했다. 시민 불복종은 악을 저지르는 정부에 저항하는 소극적이지만 특별한 방법이다. 소로의 이런 생각과 행동이 미국을 바꾸지는 못했지만 여러 국가를 변화시켰다. 레프 톨스토이, 마하트마 간디, 마틴 루터 킹, 넬슨 만델라가 소로의 길을 따라갔다. 자유주의 국가론은 시장경제와 대민주주의를 기본 질서로 채택하는 모든 국가의 지배적 이론으로 자리 잡았다. 이를 신봉하는 사람이나 정치 세력을 시장형 보수라 부른다. 이 세력들은 우리나라의 강력한 정당에도 폭넓게 자리 잡고 있다. 향후 자유주의 국가론은 세계적으로 사상적 영토와 현실적 기반을 더욱 넓혀갈 것이다. 내부의 진보적 흐름도 더 강해질 것이다.